이제 어제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천안에서 워크숍을 갖고 22대 입법 과제 또 원내 전략을 논의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연찬에 여러 번 왔지만 대통령이 오는 연찬회와 아닌 건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띄웠고요. 윤 대통령은 여러 분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그냥 기분이 좋다. 지난 대선부터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지만 국정 현안에서 여러분과 한 몸이 돼 싸워왔다. 되짚으면서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자.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자.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 빠지게 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국민을 위해 파이팅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당색인 빨간색 넥타이를 윤 대통령이 맸는데 오늘 저녁은 맥주 놓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오늘은 제가 욕 좀 먹겠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고 하자 또 박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은 취임 이후 세 번째입니다. 자, 총선 패배 뒤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변화가 필요하다. 또 수직적인 당청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네, 네버랜드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네버랜드. 예.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헬조선, 헬랜드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나이도 안 먹고 예, 굉장히 비현실적이면서 그들만이 해피한 그런 세계 속에 좀 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제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가요? 근데 이분들은 최혜병 특검법 그 부결시킨 것도 행복하신 것 같고, 예, 다른 뭐 지금 국민들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요새 민생고가 심각한데도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아닌가. 전 납득이 좀 안 가는 그런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 조금 다르게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찬회라는 성격이 워낙 또 처져 있으면 또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22대 국회를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하는 연찬회이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정도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뭉치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즘에 국민의힘 내부에도 뭐 윤심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한심, 이런 갈등 구조가 있죠. 이런 걸 딛고 이제 정말 한번 뭉쳐서 뭉치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변하자. 왜? 총선 패배에 대한 여론을 또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변하지 않은 메시지도 더 강력하게 뭉치자는 것 이상으로 나와야죠. 왜냐하면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깜짝 놀랄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들어서 한국갤럽의 최저치입니다. 최저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참 갈등 구조가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을 빚을 때, 또 바이든 날리면으로서 정말 어수선할 때,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긴 했지만 21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0일 부정이 70이라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죠. 자, 뭉치자는 좋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변하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잘하자. 국정 성과. 저는 이 연찬회가 정말 피를 철철 흘리는 각오로 어떻게 하면 108명이 뭉쳐서 변해서 잘할까. 이 내용이 나와야 됐는데 방금 전에 박영환 앵커의 설명대로 술이 부각이 됐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로 보입니다. 자,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시국에 술 마시고 웃고 거부권 남발하고 자기들만의 리그라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암수 한 몸
자웅동체도 아니고 한 몸을 그렇게 외쳐대더니 민망합니다. 이런 의견. 그다음에 108명이 국민의힘 의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뼈 빠지게 윤 정부 호위무사 노릇하겠다. 차라리 자리 내놓고 하시죠.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옹호글도 딱 한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네 개 국회의원들과 상복 입고 엄숙하게 연찬회 할 수는 없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거부권 전국이 21대를 계속 강타를 했는데 22대도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계속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정말 뭐 그 정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끌어내면서 불통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정무적인 공격은 22대 때도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부권에 대한 그런 어떤 표 관리가 필요하고, 점점 더 이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표 문제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뭐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이 대전제, 이거는 뭐 불가피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그러면 이 불가피함이라는 거를 어떻게 메시지로 전달을 할 거냐,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연찬회가 비장한 그런 이미지였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좀 흥에 겨워서 분위기 좋고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뭉쳐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뭉쳐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전국으로 다가올 그런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뭉쳐야 되는 건데, 굉장히 녹록치가 않은 그런 전국 상황을 앞두고 긴장도 하고 비상한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결기도 다지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이미지 톤이 되었어야 한다는 게 생각이고요. 뭐 연찬회,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연찬회를 했고 분위기 좋게 갔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비상한 모습으로 그런 연찬회의 이미지가 연출되기를 바랍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똘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뭉치자 그러니까 똘똘 뭉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범야권이 이제 192석이나 되고 이제 개원 첫날부터 뭐 입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강하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또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은 아니에요. 이게 소수인데 또 뭉치지 또 않으면 또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 들고요. 지난 2년간 안 뭉쳐서 선거에서 판판이 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구보다 잘 뭉쳐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연찬회, 그러니까 워크숍, 일단 사전적 뜻이 학문 따위를 깊이 연구하기 위하여 조직한 모임 아닙니까? 예. 야유회가 아니잖아요. 무슨 승리 자축 잔치를 벌이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정당 연찬회가 다 이렇진 않아요. 선거 패배하고 났을 때 뭐 민주당도 잘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시를 들기에 말씀드리면 2022년에 선거 2번 패하고 가서 워크숍 나온 다음에 메시지라든가 보도라든가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한 4-5가지 과제들이 나왔어요. 뭐 내로남불 5만 독선 어떻게 탈피할 거냐, 팬덤 정치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과제로 두고 뭐 논의했다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뭘 논의했는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연찬회에 가서 의원들끼리 뭘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도 안 나오고, 자기들끼리 무슨 단합 대회 하듯이 똘똘 뭉치자 이런 얘기만 나왔다는 거죠. 놀러 갔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메시지 중에 뭐 이런 것까지 제가 꼭 태클을 걸어야 되나 싶은데,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하자, 이게 되게 인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선거 졌잖아요. 지나간 거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복귀를 해서 고칠 건 고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신들을 아직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통령이 저도 여러분과 한 몸이 돼서 뼈 빠지게 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고 어느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국민을 위해서 뼈가 빠지게 뛰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좀 메시지 관리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뼈 빠지게 뛰어도 뻘밭에서 뛰면 얼마 못 가잖아요. 지금 뻘밭에 빠진 상태시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란 자동차가 지금 완전히 뻘밭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거기서 헤어나올 생각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건대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게 헤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옆에 있는 국민들이 그래 좀 살려주자 내지는 이제 좀 잘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가서 차를 끌어내줘야 지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인근 주민들 도움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끼리 야 우리끼리 이 뻘밭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뭐 여기를 완전히 100m 기록 내듯이 우리가 달려나가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저께 대통령 발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가 축하주입니다. 축하주. 네. 조금 전에도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축하주 마실 때인가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 뭐 연찬회하고 상당히 성격이 다른 결과적으로는 축하연을 이제 가진 건데 그것도 분위기 봐가면서 좀 해야 되는 그 상황 아닌가. 근데 너무 눈치 없게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닌가. 요즘 뭐 윤석열 대통령 눈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꽤 듣는데 뭐 이 관련해서도 아마 보수 지지층들도 어제 연찬회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댓글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쳤는데 양쪽이 다 똘똘 뭉쳤는데 총선에서 패하니까 욕먹는다. 이런 그렇죠. 의견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뭐 얼마든지 가서 또 이번에 당선된 초선 당선 의원들에게는 축하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너무 경색되게 대통령 그러면은 공개적인 석상에 나올 때는 아예 무릎 꿇고 나와라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뭉치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네. 변하자 잘하자는 것인데 이제는 이게 정말 손에 잡히게 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옹호해주고 또 지원 사격을 하는 것도 너무 성과가 안 나오면은 지속되기가 힘든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 그대로 연찬회가 22대 국회를 출발하는 선에서의 어떤 뭉치지 않은 성격이 강했다면 그것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이든 가령 짧게 말씀드립니다. 연금개혁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용 떠나서 그러면 정부 아니라도 좀 적극적으로 낸다든지 정부에서는 연금에 대해서 구조개혁까지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안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라도 좀 저는 일몰 시기를 좀 둬서 제발 일을 처리할 때 그냥 마냥 언제까지 하염없이 갈 것이 아니라 9월 말까지는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라든지 의료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매일매일 이 뉴스가 나올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적어도 7월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 짓고 이걸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한을 다 하겠다든지 좀 이런 성과를 좀 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대로 뭉치면 누가 욕하나 개혁과 변화를 하면서 뭉치면 지지할 거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매년 연찬회가 아니고 등원한 초선 의원 자축 연찬회라 그런 것 같다. 이런 해명성 의견을 올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원영섭 단장님, 어쨌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독주 그거를 이겨내려면 똘똘 뭉치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용기나 힘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는 대통령이 있는 여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람직한 당청 관계는 무조건 뭉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뭉치자라는 내용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이제 총선 끝나고 2달 다 돼 갑니다. 2달이면 이렇게 뭐 책임 전가니 어떤 원인 분석이니 혼돈의 카오스가 분명히 존재를 했고 그 인정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건 충분히 뭐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제는 그러면 방향성을 어떻게 가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그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뭐 연찬회까지 뭐 서로 좀 당선 축하됐다고 이렇게 맥주 한 잔씩 하고 뭐 했다고 치고 이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근데 국민들이 계속 여전하다. 바뀐 게 없다. 뭐 그게 뭐 이미지든 뭐 논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계속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1% 여론조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0%대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국의 상황은 어떻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는 2달 동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게 당이든 정이든 당정이 뭐 똘똘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결국 방향성 제시는 안 하고 뭉쳐만 있고 다시 이제 뭐 거부권과 관련한 입법 폭주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좋아요. 근데 지적만 해서는 그게 총선 때 그 실패했던 제2의 이조 심판 논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지는 여당으로서는 결국 비전을 제시하고 왜 그때 비전 제시 못했냐고 총선 때 그런 많은 비판들이 내부에서도 있었고 외부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밝혀야 되는 비전은 또 뭐냐? 당으로서 정으로서 그거는 또 아무것도 없이 똘똘 뭉치자 왜 거부권 전국을 헤쳐나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는 그동안의 2개월 동안의 혼돈이나 혼란이 그냥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단순 혼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이제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절충형 집단 지도 체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행 단일 지도 체제하고 집단 지도 체제를 혼합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대표를 뽑는 선거에 대표가 이제 1등 한 사람이 되지만 2, 3위 한 사람도 최고위원으로 이제 지도부에 이제 합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하은기 부대변인. 네. 이 이슈를 왜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던졌을까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 지금 집단 지도체제로 바꾸자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황우엽 비대위원장이나 뭐 당에서 좀 활동했던 분들은 그게 되게 비효율적인 지도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그 새누리당 시절에 보면은 집단 지도체제 했을 때 맨날 싸우잖아요. 네. 그 1, 2등끼리 맨날 싸우고 사실 대표가 없거든요. 대표 최고위원이 있을 뿐이지. 근데 그거를 이제 이른바 봉숭아 학당이라고 예, 그렇게 표현하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근데 그냥 뭉갤 수는 없으니까 둘이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런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것도 단일 지도 체제인 거 아니에요? 2, 3등은 최고위원이 되지만 어쨌든 당대표는 따로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나경원 당선이라든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든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상 그렇게 본질적으로 이게 해법이 안 될 것이다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단일 지도 체제든 집단 지도 체제든 어쨌든 간에 용산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 거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론조사나 당심 일반 여론조사 보면은 거의 이제 당대표 선거 나오면 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 방어막이 맞습니다. 아닐까요? 한동훈이 될까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됐는데 당대표 지금 현재는 보면 당대표 권한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의 이제 대표 1인 체제 비슷하게 네.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된 상태에서 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이 다르게 갈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이렇게 이제 제가 보는 데는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놓고 대표 세워도 실제로 대표는 별로 힘이 없는 상황. 이제 이를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당에 대한 영향력은 누가 갖겠다는 얘기냐? 대통령이 갖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 직할 체제로 가져가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당 대표의 힘을 빼는 그러한 그 구조를 지금 구상 중인 것으로. 저는 좀 네, 그런 시각도 있지만 네. 예를 네. 들면 지금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당권 주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워낙 한동훈이 세니까 어떤 아니 2, 3위를 하면 최고위원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떤 동기를 보여야 하는 측면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1%의 지지율 가지고 당을 완전 장악할 수 있다. 근데 이전에 김기현 당 대표를 만들어낼 때 그때 전당대회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야당의 거센 공세를 대통령이 온몸으로 지금 버텨내야 되는 상황, 임기 단축 이야기도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서 좌지우지 우지자지한다. 그거는 저는 어불성설이고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 봤을 때도 저는 집단 지도 체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도 모든 권력이 모였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권력에서의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당헌 당규는 대선 1년 6개월 전에 물러나야 되는데 그럼 지방선거 전에도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당으로서는 또 그런 시점상의
모성도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적 경륜만으로 당을 추스를 수 있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지구당 개혁이 당의 모든 것일 수는 없듯이 또 해외 직구 반대가 당의 모든 것일 수 없듯이 오히려 저는 어벤져스처럼 나경원 의원이 또 안철수 의원이 또 윤상현 의원이 또 김태호 의원이 이런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절충형 이런 데 대해서 좀 비판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좀 제발 데이터상에서 여론상으로 당원들이나 이런 걸 원하는 건지 저는 참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선택하는 게 절충형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좀 좋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절충형의 의미가 하이브리드가 있다면 네.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절충형인지 아닌 건지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는 따로 하고 2, 3위도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자는 누구 생각인지 뭔지 어떤 건지 저는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냥 집단 지도 체제로 가도 이전에 한나라당 때도 집단 지도 체제가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당대표 지도부 시스템이 뭔지를 고민할 때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내 3040 그 소장파 모임 천목회나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는 주장이에요. 이게 절충형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92석에 이르는 거야에 맞서는 리더십으로 또 맞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집단 지도 체제 뭐 그 전에 해봤을 때 봉숭아학당이라는 비판이 많아서 단일 지도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그 옛날로 가면 봉숭아학당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건가? 아니면 지금 바꿔가지고 어떤 그 특이점, 개선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그게 먼저 돼야 되거든요. 장점, 단점, 목적. 근데 이번에는 뭐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고 다음에는 또 단일 지도 체제로 또 갈 건가요? 그러니까 절충형이라고 하는 이야기, 절충형을 할 거면 집단 지도 체제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그 투 트랙으로 가는데 최고위원 중에 당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거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이 다를 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좀 애매하고 의사결정이. 근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조직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민주적 정당성을 얼마나 그 제도와 구조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인데 한 명은 그 민주적 정당성이 다 별개로 있는 거. 이게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불확실성은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대충 논의를 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집단 지도 체제로 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정당성이 정확하게 산출되는 반영되는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일 지도 체제 바꿀 거면. 예, 그 절충형이나 이제 집단 지도 체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동훈 때문에 출마 안 하려는 다른 당권 주자들을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못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면 노잼 전당대회가 된다. 그런 고민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정무적으로는 그렇대지만 예. 본질적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든 뭐 절충형이든 어쨌든 좀 이견도 표출하고 다양성도 좀 보여주고 이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는 또 똘똘 뭉치자면서요. 예. 그 집단 지도 체제를 하든 단일 지도 체제를 하든 본질적인 것은 용산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는 거거든요. 이견을 표출해도 그걸 용산이 수용하면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거고, 집단 지도 체제인데 용산이랑 그 이견이랑 개파가 갈라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봉숭아학당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겉핥기식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소수 여당이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큰 경로는 2개 정도가 있어요. 국회랑 잘 협조를 이끌어내서 뭔가 법안 같은 거를 통과시키고 뭐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는 것, 혹은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지지율을 높이는 겁니다. 지지율을 높여서 거대 야당에 대한 압박을 뭐 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이게 지금 2개 다 아닌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뭐 되게 변죽 올리는 식의 이런 지금 해법들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보수 지지층도 좀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전당대회를 도대체 몇 월 달에 하겠다는 건지 아니 연말까지 할 수나 있는 건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아니, 근데, 날짜는 대체로 예.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는 뭐 빠르면 한 7월 중순경이니까 7월 20일 안팎이 될 것이고 늦어지면은 8월 초니까 고무렵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 실말-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7말 8초 정도. 가닥이 안 잡히잖아요. 총선 백서도 뭐 지금 내느니 마느니 지금 그러고 있고 아니 룰 바꾸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고 게다가 또 이게 또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 이 논란까지 가기 시작하면 이게 네. 결론 쉽게 나겠습니까? 네, 자 일부 마무리해 이제 될 것 같은데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집단 지도 체제는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한 것 같다. 당 대표 힘 빼는 거지 이런 의견. 자, 이준석 체제에서도 치고받고 싸웠는데 집단 지도 체제 하면 개판 1분전 된다. 자, 절충형으로 하면 나경원, 유승민 정도는 최고위원으로 붙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대권 주자들이 최고위원에 만족할까? 그래서 한동훈 출마는 확실한 겁니까?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도 있습니다.